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현대소설 세 번째 작품이고요. 현진건의 서투른 도적입니다. 현진건은 1920년대 대표 소설가고요. 현진건은 주로 이제 사실주의 작품을 쓰셨어요. 그래서 1920년대 에서 30년대까지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때 일제강점기 당시에 어떻게 힘들게 살았는지를 좀 사실적으로 그려서 보여준 작품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용 한번 읽어 보셨나요? 읽어 보신 후에 설명을 들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나라고 나옵니다. 1인칭이고요. 1인칭이 나왔던 작품이 우리가 첫 번째 작품을 했던 그 달밤과 연결이 될 수가 있는데 그 달밤과 오늘 하는 서투른 도적은 조금 다르죠. 앞에서 달밤은 황수건이 아예 주인공이고 황수건에 대해서는 나랑 만났을 때만 내가 얘기를 해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달밤은 시점이 1인칭 관찰자 시점이었다면 이번에는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할머니가 주인공처럼 보이지만 그 할머니를 관찰하지는 않습니다. 자, 나는 창의문 밖으로 이사한 이후 집안일을 해줄 만한 사람을 찾지 못해서 애를 먹고 있었다. 문 밖으로 이사했다. 우리 문 많이 나오네요. 그죠? 4대 문 바깥에 있답니다. 도심에서 먼 시골에서 가까운 나의 집에 일을 하러 왔다가도 오래 있으려 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던 중 힘겹게 연이 다 어느 할멈을 일하는 사람으로 맞아들이게 된다. 내가 보죠. 아내의 전하는 말을 들으면 자, 아내의 말을 간접 인용하고 있습니다. 따옴표 없이. 자, 그 할멈은 항해도 안악 사람으로 농토를 빼앗기고 살 길이 없어서 손자 데리고 혼자 올라오셨대요. 자, 이렇게 저렇게 살아보려고 했는데 장사도 말아먹고 잘 되지 않아서 신세를 입다가 우리 집에 오게 되었다고 한다. 자, 우리 집에 오게 된 경위, 과정이라고 하죠. 그 앞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요약해서 전달하고 있네요. 요약을 사용하면 우리가 소설에서 내용 전개 방식을 좀 더 전개 속도를 빠르게 할 수가 있습니다. 하루 이틀은 무사히 지나갔다. 사흘이 못되어 피차에 얼굴이 조금 익어지자 그의 호소와 하소연이 6, 7월 장마 모양으로 그칠 줄 몰랐다. 막 조릅니다. 나으리만해. 저 새끼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대고로 대불고 와요. 13살이라도 못할 일이 없시다. 손자 걱정하는 거고요. 우리 아들 내외께 좀 빌려주신깡요. 우리 아들 좀 데려오면 안 될까? 돈을 10원만 선월급으로 미리 좀 주실까요? 돈을 좀 미리 달라. 이게 다 뭐예요? 가족들 걱정해서야. 가족들이 지금 먹을 게 없는데 내가 일을 하고 있는데 조금 돈을 미리 받아서 조금만 더 주면 안 될까? 미리 주면 안 될까? 뭐 이런 얘기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호소와 하소연은 전부 그 할멈의 가족 걱정이다. 그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이제 마구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내려가 보죠. 처음에는 허허 실수 지나치는 말로 그러니까 뭐 몇 번 하다 말겠지 하고서 넘어갔는데 웬걸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것을 깨달았다. 그만큼 어떻다고요? 예, 절실하다. 그 할머니는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절실한 마음에서 하는 거였죠. 그러나 우리는 물론 그런 여유가 없었다. 자, 그러니까 할멈의 이 호소, 하소연을 들어줄 수 없었던 이유가 있었다는 거죠. 이유가 있었어요. 왜? 여유가 없으니까요. 자, 이 사람의 집은 나 있고요. 아내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 딸이 있습니다. 음. 그리고 일을 해주러 할멈 들어왔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대욱이라고 하는 심부름꾼이 또 있습니다. 꽉 찼어요. 더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들어줄 수 없었대요. 근데 나의 마음은 무거웠어요. 동정을 하면 할수록 고통은 컸어요. 자, 이건 뭐야? 들어주고 싶지만 그럴 수 없는 상황. 들어주고 싶다라는 마음. 이게 이상이죠.
들어줄 수가 없어. 이게 현실이죠. 그죠? 그럼 이상과 현실 사이에 생각이 왔다 갔다 하는 게 뭐예요? 이게 내적 갈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내적 갈등을 하면서 힘든 거예요. 내적 갈등을 하고 있다. 힘들다. 들어줄 수가 없어서 이 동정은 연민이라는 말과 이제 바꿨을 수도 있습니다. 낮보다 밤이 더 견디기 어려웠다. 밤에는 이제 방은 따로 쓰지만 사실 한 방이랑 뭐 차이가 없을 만큼 너무 얇은 벽을 사이에 두고 있기 때문에 다 들려요. 그래서 잠꼬대처럼 호소를 중얼거리다가도 그는 흔히 꿈을 맺는 모양이나 잠에 든 것 같지만 도무지 길지 않았고 높던 숨소리로 인해 깊은 한숨으로 변한다. 자, 요 부분을 보세요. 변한다. 설명해 준다. 울림을 낸다. 눈이 떠진다. 자, 그리고 한숨이다. 그 다음에 여기도 한번 표시를 해보죠. 그렇다. 숨결, 음향. 그죠? 자, 이게 뭘까? B 부분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만큼 내가 그 소리를 들으면서 너무 힘들었다. 그 괴로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 너무 괴롭다. 화자가 느끼는, 그래도 화자란다 또. 나, 서술자가 느끼는 괴로움. 들어줄 수 없는데, 현실은 들어줄 수 없는데, 자꾸 들어달라고 하고, 막 그런 티를 내고, 근데 그 너무 마음이 아프니까 또 괴롭죠. 근데 이 괴로움을, 자, 1번, 영탄적인 표현이 사용됐죠. 영탄. 그렇다. 숨결, 음향, 느낌표 쓰고 있죠? 영탄법 사용했고요. 두 번째는 보세요. 변한다, 한숨이다, 낸다, 준다, 떠진다. 자, 지금 다 뭐냐면 니은다, 현재형으로 사용이 되고 있어요. 이 현재형 시제를 쓰는 것은 이유가 있다.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지난 시간에 구보씨 현재형 시제를 사용하면서 그 구보씨가 돌아다니는 걸 따라다니게 하게끔 한다 그랬죠. 현재형 시제를 사용하면 현장감을 느낄 수 있으니까 화자가 그곳에 있는 것처럼.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나의 괴로움을 표현하고 싶다. 현재형 시제를 쓰면 현장감이 느껴진다. 그럼 독자도 그곳에 있는 것 같은 현장감. 독자도 내가 느끼는 괴로움을 따라서 느끼도록 공감하도록 1인칭 주인공 시점에서 현재형 시제를 사용한 겁니다. 자, 뭐 아직까지 안 들어주니까 하다 데우기를 미워하게 됩니다. 밥도 잘 안 차려주고요. 노골적으로 잘라버리라고 얘기까지 했나 봐요. 그 얘기를 해서 아내는 눈에 밖에 나게 됐다. 아내는 할멈을 이제 미워하게 됩니다. 태도가 변하게 된 계기죠. 할멈이 온 지 한 열흘쯤 지냈으리라. 내일쯤 제 손자를 찾아보거나 오겠다고 청했다. 물론 허락했다. 그게 오늘 낮쯤 갈 터인데 오늘 아침에 생긴 일이다. 갑자기 이 일이 생겼대요. 오늘 아침에. 네. 사건이 발생했다 이런 얘기죠. 어떤 사건이냐 보니까 그 사단은 이러하다. 할멈이 일어나 나간 뒤로 마룻바닥에 쌀 알이 떨어져 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니까 쭉 줄을 그은 것 같아요. 따라가 보니까 할멈이 걷는 대로 쌀이 줄줄 흘러내립니다. 할멈의 품속에 쌀을 감춰둔 것이 발견됐어요. 낡은 전대 하나를 주워서 쌀을 넣어서 가슴 밑에 찾는데 그게 구멍이 있었던 거예요. 자, 이게 사건 개요입니다. 그럼 왜 전대에다가 쌀을 불룩 집어넣어가지고 가슴 밑에 찼을까? 왜 전대에 넣었을까? 왜? 손자 갖다 주려고. 아까 그랬죠. 손자를 보고 오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다는 부분이 있었죠. 그러니까 손자 갖다 주려고 그런 건데 손자를 보러 가기도 전에 붙잡혔어요. 그러니까 요 부분이 요런 부분 도로 내놓고 갈 수밖에 없었던 거 금방 들켰어. 이게 제목 서투른 도적이죠.
서투른 도적이라고 얘기한 이유가 요것 때문입니다. 너무 서툴러서 금방 들켜버렸어요. 그래도 월급을 줘서 보냈답니다. 인간적인 부분은 있네요. 그렇게 할머니가 이제 떠나게 되는데 대옥이가 이 얘기를 듣더니 할머니를 또 따라가서 할머니를 파출소를 데리고 가요. 그래서 막 화를 내고 협박도 하고 그래서 결국은 할머니 가지고 있었던 예, 감춘 게 또 있었어요. 감추고 있던 동전 3푼까지 이제 받아서 찾아옵니다. 대욱이는 잠옷 붕괴한 중에도 어이없어 웃는다. 이번 사건에 대욱이가 제일 치를 떨었다. 고지식한 그는 그런 짓을 하니까 없는 사람이 대접을 못 받는 거야. 이랬대요. 자, 없는 사람이 대접을 못 받는다. 왜? 그런 짓을 하니까. 이거 무슨 얘기냐면 네가 그렇게 사니까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 잘못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대욱이는 그래요. 할멈의 일탈이야. 손버릇이 나쁜 거야. 이건 개인의 문제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자, 그랬다 한다. 그런데 나는 그 할멈의 한 일을 서투른 도적, 이게 할멈이었죠. 서투른 도적의 노릇으로 웃어버리기엔 너무 마음이 저리었다. 자, 그러면 그렇게 개인의 문제다라고 얘기하는 대욱이의 말을 들으면서 내 마음은 저렸다. 대욱이랑 같은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대욱이랑 같은 마음이 아니다. 그러면 대욱이랑 다르게 나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 내려가 볼게요. 대욱의 말 맞다는 할멈은 과연 파출소를 겁냈을까? 아무리 몰래 안전하게 제품 속에 든 동전 3푼이 귀신이 아닌 사람에게 발각되리라고 믿었을까? 확실치 않은데 겁이 나서 그리 쉽사리 내어 놓았을까? 자, 지금 추측을 하는 거예요. 그 대우기가 동전 3푼을 받아왔는데 그 3푼을 그냥 줬을까? 뭔가 의미가 있지 않았을까? 이제 추측을 하는 건데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보란 듯이 내어 던진 것이다. 이유가 있다. 아마도 이렇게 얘기했을 것이다. 섬으로 있는 쌀을 몇 종 훔친들 어쩐단 말이냐. 굶주린데 손자에게 한 끼 입합을 해준들 어떻단 말이냐. 무슨 대사냐. 대사는 무슨 큰일이냐. 이 동전 4푼이나마 마저 받아라. 그리고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러면서 동전을 던진 걸 수 있다. 우리의 얼굴, 심장을 향해서 동전을 후려 갈긴 것이다. 그러니까 나는 양심에 찔린다 이거예요. 양심에 찔린다. 나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있습니다. 왜? 뭔가 뜨끔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할머니가 쌀을 훔친 이유가 뭐야? 내 손자가 굶주렸어. 밥 한 끼 해주려고 했던 거란 말이야. 근데 그걸 못하게 했단 말이야. 할머니 마음에선 원망하는 마음이 있었을 거다라는 거죠. 내가 못하게 만든 것 같은 거야. 그 순자에게 밥을 못 해먹게 만든 것 같은 거야. 자, 할머니가 도둑질을 한 이유는 내가 도와주지 않아서 같은 거죠. 우리 나처럼 이렇게 무정한 나 같은 사람 때문에 나 같은 사람들 때문에 도적질을 시작한 거야. 그러니까 예전부터 그렇잖아요. 먹고 살기가 힘들 때 도둑들이 제일 많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도와줘야 되는데 도와주질 않아서야. 내가 도와주지 않아서 이 사람이 결국 훔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이게 1920년대 현진건의 작품이다 보니까 이것은 1920년대에서 30년대 농촌 수탈의 시기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건 사회 전반적인 문제다. 사회 전반적인 구조의 문제다. 구조적인 문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할머니가 아까 그랬잖아요. 서투른 도적이니까 사실 대옥이처럼 손버릇이 안 좋은 사람이야 라고 한다면 서투르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한 행동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1920년대에서 30년대 처음에 시작할 때 기억납니까? 농토를 빼앗기고 먹고 살기 힘들어서 왔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럼 농토를 빼앗긴 이유도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뭐 시대적인 상황을 또 연결시켜 본다면 산미 증식 계획이 1931년에 있기 때문에 그곳을 실현하기 위해서 일제의 토지 수용이라든가 식량 수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생긴단 말이에요. 농민 수탈의 실상을 적용해서 여러분들이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농촌 수탈. 그래서 먹고 살기 힘든 모습을 좀 사실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식인으로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민중을 관찰하는 그런 느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작품은 여기까지게요.